국내 최고의 NBA 정품 저지 스토어를 소개해드려 볼게요. 네이버에 영어로 저지월드라고 검색하시면 맨 위에 스토어 링크가 뜹니다. 들어가 보시면 나이키, 미첼 앤네스의 스윙맨 또는 어센틱 저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지월드의 장점은 국내에서 보기 어려운 다양한 저지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직구와 비교했을 때도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친절한 사장님께서 사이즈 상담은 물론 NBA 수다도 함께 떨어주실 수 있다고 하니 농구 저지 구매하실 일이 있다면 저지월드에서 구매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단순한 한 팀의 에이스를 넘어서 리그를 대표하는 슈퍼스타들은 플레이 하나하나가 많은 주목을 받지만 항상 부담이 될 만한 기대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대는 자신의 커리어에서 정점을 찍었던 순간에 맞춰 설정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뛰어넘거나 그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시즌 그런 기대와 압박을 받은 슈퍼스타 하면 스테픈 커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15년 첫 MVP와 우승을 시작으로 2016년 만장일치 MVP 총 3번의 우승을 거머쥐며 이견의 여지가 없는 슈퍼스타로 올라섰으나 2016년 파이널에서의 패배 이후 득점왕 4회에 빛나는 케빈 듀란트의 합류 그리고 3번의 우승 시에 파이널 MVP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는 점이 흠이 되어 확실한 원맨 캐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그에겐 꼬리표처럼 따라붙었습니다. 2019년 토론토에게 우승을 내주고 듀란트가 브루클린으로 떠난 후 19-20 시즌은 부상으로 5경기 출전에 그쳤고 그마저도 슈퍼스타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최악의 시즌을 보내면서 아직 증명해내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는 상황.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하고 나니 최고의 백코트 파트너 클레이 탐슨은 시즌 시작 전부터 시즌 아웃이 확정되었습니다. 어느덧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20-21 시즌 커리는 과연 차포를 떼고도 MVP다운 슈퍼스타다운 활약을 펼쳤는지 그의 커리어 중 가장 화려했던 15-16 시즌과 이번 시즌을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15-16 시즌 최전성기를 구가하던 커리에게 날개를 달아준 것은 개인 기량의 향상과 알맞은 팀 전술이 합쳐진 시너지 효과였습니다. 당시 워리어스에는 그린, 이고달라, 보거트, 스페이츠 등 달릴 수 있으면서도 솔리드한 스크린을 서줄 수 있는 자원이 매우 풍부했고 그로 인해 커리는 수비수의 강한 압박을 받아도 비교적 수월하게 공격을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약속된 패턴으로 돌아가야만 3점을 성공시킬 수 있는 캐치앤슈터는 아니지만 정통 포인트 가드와 다르게 그린과 보름반 역할을 분담하고 공을 쥐고 있지 않을 때는 쉴 새 없이 돌아다니면서 기회를 찾아다니는 선수입니다. 따라서 같이 뛰는 선수들은 커리가 움직이는 동선과 겹치지 않게 쉴 새 없이 움직여줘야 하고 패턴화된 스크린, 컷인, 핸드오프 등을 통해서 오픈 찬스를 만들어내는데요. 15-16 시즌에 비해 20-21 시즌 워리어스의 로스터에는 팀에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이 많았고 특히 주전 멤버로 포함됐던 우브레나 와이즈먼은 유기적으로 패스를 돌리기보단 공격의 마무리를 담당하는 것이 익숙한 선수들이었습니다.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이 탐슨을 대체할 만한 공격 효율을 발휘해준다면 굳이 커리가 공격 시도를 늘릴 필요가 없었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본인의 슛 시도를 더 늘릴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슛 시도는 15-16 시즌보다 더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커리 역시 시즌 초반에는 지지부진한 슛감을 보여주며 예전처럼 어디서 던지든 들어가겠지 라는 기대감은 서서히 사라지고 에이징 커브가 의심되려던 찰나 포틀랜드전에서 커리어 하이 득점인 62점을 만들어낸 후부터 야투율을 조금씩 끌어올렸는데요. 오랜 시간 함께한 그린의 부상 복귀가 좋은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슛 기복이 거의 사라졌고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MVP 때의 모습을 재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센터진이 모두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그린이 스몰볼 센터 역할을 맡자 리바운드 후 빠른 트랜지션 공격이 가능해져 커리의 득점력은 오히려 살아나 그린의 어시스트와 커리의 득점 수치가 함께 증가하면서 야투율은 180 클럽 근처까지 올라갔습니다. 특히 3점슛 10개 포함 40점을 퍼부었던 올랜도전에서는 앤드류 보거트의 설레발 세레모니를 연상시키는 액션을 토스카노 앤더슨이 보여줬는데 매 경기 슛을 쏠 때마다 커리는 성공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라고 말하며 그가 여전히 위력적인 역대 최고의 슈터임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5년 전과 다르게 팀은 함께 날아오르지 못했는데 2월 초 커리가 평균 37.8득점을 넘겼던 구간에서 오히려 팀은 2승 3패에 그치면서 승률을 깎아먹었고 3점
3점슛 11개를 퍼부으며 57점을 올린 댈러스전에서도 팀은 패배하는 등 약속의 3쿼터에 강한 화력으로 몰아치고 4쿼터에 조기 퇴근하는 모습은 더 이상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올스타전 전후로 강팀들과의 매치에서 연달아 패배하자 보기 드물게 팀원들에게 화를 내며 호소하기도 해봤지만 유타전을 빼고는 강팀들과의 맞대결에서 가비지 패배를 면치 못했고 설상가상으로 휴스턴전에서 꼬리뼈 부상을 당해 5경기 동안 결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팀은 멤피스, 필라델피아, 세크라멘토, 애틀랜타에게 4연패를 당하면서 플레이인 토너먼트 진출도 간당간당한 서부 10위 끝자락에 놓였는데요. 15-16 시즌에는 NBA 역대 최다승 기록을 깨기 위해 출전을 감행했다면 이번 시즌에는 플레이오프라도 진출하기 위해 통증을 참고 시카고전에서 복귀를 하게 됩니다. 회복이 완벽히 되진 않아 경기 중에 불편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다행히 이 경기에서 3점슛 6개 포함 32득점을 쓸어 담으면서 팀의 연패를 끊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를 시작으로 4월에 커리는 15-16 시즌을 뛰어넘는 듯한 각성 모드를 보여줬는데 무려 11경기 연속으로 30득점 이상 기록을 이어가면서 새로운 기록들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만 33세 이상 선수로서 30득점 이상 연속 경기 횟수와 한 달 최다 40득점 이상 경기 횟수 1위, 단일 경기 10개 이상의 3점 성공 경기 횟수 1위 등 매운맛 커리로 완벽하게 돌아온 모습이었고 그동안 중위권 팀에게도 4쿼터에 리드를 내주면서 무너지던 워리어스는 이 기간에 시즌 첫 4연승 행진과 함께 미러키, 덴버, 필라델피아 등 강팀들과의 경기도 승리로 장식하면서 다시 5할 승률을 회복하게 됩니다. 15-16 시즌 2경기 연속으로 10개의 3점슛을 성공시켜 팬들을 놀라게 했던 그 퍼포먼스를 이번 시즌에는 4월에만 2번을 보여줬는데 연달아 이어지는 5경기 구간에서 46개의 3점슛을 성공시켜 3점슛 역사를 또다시 새롭게 써내려 갔습니다. 이후 워싱턴전에서 슛난조가 찾아와 30득점 연속 행진은 끊겼지만 곧바로 다음 경기에서 이번 시즌 유력한 MVP 후보 유키치의 덴버를 상대로 32득점, 야투율 61%를 기록하면서 21점 차 대승을 일궈냈습니다. 그동안은 원래 잘 웃는 성격의 팀 전력까지 좋아 즐거운 행복 농구를 했다면 이젠 어느새 팀 내 최고령자가 된 만큼 팀원들에게 목소리를 더 많이 내고 경기 중에 감정 표출도 격하게 하면서 매 경기 혈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커리의 평균 기록은 31.2득점, 5.8 어시스트, 5.6 리바운드, 3점 성공률 42.5%, 전체 야투율 48.9%로 1차적인 개인 스탯은 15-16 시즌에 뒤지지 않는 정도이고 커리어 4번째 퍼스트팀 입성을 기대해볼 만한 상황이나 문제는 서부 9위에 머물고 있는 팀 성적인데요. 이번 시즌 잔여 경기는 12번이 남아있는 상황. 불과 3년 전까지 챔피언의 자리에 있다가 이젠 도전자의 입장에 놓이게 된 커리는 다시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여정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동기부여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광의 시절은 지나갔지만 새로운 동료들과 점점 손발이 맞아가면서 서로 각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도전자로서 투지를 불태우고 있는 지금이 커리에게는 제2의 전성기가 아닐까요?